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제목은 동성애의 불편한 진실. 제목부터가 별로 편하지가 않죠. 이 동성애는 말이죠. 역사가 시작하는 구석기 시대부터 동성애가 만연돼 있었어요. 그 구석기 그 동굴 벽화를 보면 남자끼리 동성하는 동성관계, 성관계가 그려져 있죠. 그래서 인류 역사 초기부터 있었다. 왜 이렇게 인류 초기부터 동성애가 있었느냐? 인간 타락으로 인해서 인류 역사가 출발했기 때문에 동성애가 그때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 동성애가 아주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는 자연적이고 일상적인 것이다, 이렇게 그리스인들은 간주했죠. 그러나 그렇게 일상적이고 자연적이라고 생각한 그리스인들조차도 동성애 유혹에 넘어간 소년들에 대한 시각은 어떠했느냐? 시민으로서 신뢰감이 없어요. 그리고 진정한 남자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도 매춘부 취급을 받았어요. 동성애 하는 소년들은. 그리고 민회에서 투표도 못했어요. 투표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동성애를 일상적인 것으로 이해한 그 그리스인들조차도 학문에 성관계 하는 거는 좋지 않은 행위로 인식했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로벌 성혁명의 동성애 파급력은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죠. 대단히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서구, 아시아, 미국, 위시안 40여 개 나라가 법적으로 지금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합법화를 통과시켰죠. 그래서 동성애 파급력이 아주 광범위하게 급속화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동성애자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동성애는 유전적이야, 선천적이야, 우린 타고날 때부터 동성애 성향이 있어, 그래서 자연현상이니까 이건 치유 불가능해, 그리고 부도덕한 거 아니고 비윤리적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는 게 동성애자들의 주장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주장하는 대로 동성애가 타고난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동성애 당사자들도 생각을 바꿔야 되겠고, 동성애를 바라보는 일반인들도 생각을 바꿔야 되겠죠. 시각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왜냐? 타고나는 것이니까 새로운 환경과 학습 경험을 아무리 주어도 어쩔 수 없이 동성애로 살아가야 되니까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동성애를 바라보는 일반인들도 그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되었다 평가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시각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동성애가 만일 선천적으로 주어진 것이라면은, 타고난 것이라면 동성애 행동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동성애 행동을 보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권을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우리는 인권을 인정해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만일 동성애가 타고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의지로 선택한 행동이다 라면은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달라지느냐?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개입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동성애 행동을 인권으로 인정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 하게 되면 인권이라는 것은 인간 존재 자체로서 천부적으로 보호받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될 그러한 마땅한 것이 인권이에요. 그런데 성행동, 이 행동이 과연 마땅히 인권으로 보호받아야 될 것이냐, 이거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말이죠. 외국의 흐름대로 동성애자들이 타고난다,
선천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윤리적 문제가 없는 정상인이다 라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방향으로 지금 학교에서도 그렇게 교육하고 있고, 모든 매스미디어 그런 문학 작품이나 뭐 드라마, 뭐 게임, 만화, 영화, 모든 문화계에서는 이 동성애를 정상인으로 지금 인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2014년도 6월에는 수능 시험이 있죠. 고3들이 대학 입시하기 위해서 수능 시험을 치는데 여기에 동성애 관련 문제가 3문제가 출제됐어요. 그래서 이 3문제가 동성애가 비윤리적이다라고 인식하는 사람도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어때요? 정상적이다라는 데다가 5표를 해야 돼요. 비윤리적이 아니라는 것을 반대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 합법화가 세계적인 추세고 또 정상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그런 답을 유도해내는 그런 수능시험 문제였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답을 쓸 수밖에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2017년 8월 17일 날 국회의원들이 전문인들 회의에서 동성애 합법화에 대한 국회 산하 초안을 만드는 마지막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전국 11개 도시에서 국민들이 동성애 합법화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동성애 합법화 초안이 국민들에게 던져졌죠. 그래서 국민 여론을 수렴한 후에 2018년 2월에 국회에서 동성애 합법화 여부를 확정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국민투표에서 가부를 결정 지었죠. 그 결과 국민 대중들이 강력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 합법화는 일시적으로 중단되고 그러나 지속적으로 합법 발의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중들은 동성애의 진실, 동성애의 실황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대중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진실을 알게 되면 더 이상 국회에서 법제화하겠다 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국회에서 계속 지금 동성애 합법화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성애는 우리가 이제 정확히 알아야 되겠는데요. 청소년들이 이렇게 성장하게 되면 유아 시절, 그 다음에 이제 아동 시기에는 부모 밑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고 동료들 간에 그것을 피어 집단, 동료 관계라 그러죠. 초등학교 되면은 동료들 그 집단에서 친구들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들은 남자친구가 그렇게 좋고 여자아이들은 여자친구가 그렇게 좋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부모와의 관계에서 독립적으로 떨어지면서 우정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특히 이제 중학교에 넘어가게 되면은 친구가 가장 좋죠. 그래서 우정 관계에서 어깨 동무하고 서로 껴안기도 하고 뭐 얼마나 보고 싶어서 서로 연락하고 뭐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 우정 관계냐 동성애 관계냐 이거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뭔가 하면 성행동을 그 관계에서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순수한 우정 관계는 성행동이 없어요. 남자끼리 친해도 어깨동무하고 껴안더라도 성행동은 전혀 개입되지 않습니다. 여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성행동이 개입되었다 하게 되면 이것은 동성애로 우리는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에서 중요한 개념이 뭐냐? 바로 성정체성과 성적 지향성입니다. 그럼 성정체성이 뭐냐 했을 때 자기 자신이 남자인가 여자인가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죠. 나는 남자야, 나는 여자야 이런 정체성.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의미의 성정체성은 내가 여잔데 나는 여자를 더 좋아해. 내가
여잔데 남자를 더 좋아해? 이런 누구에게 성적 지향성이 가는가? 거기에 따라서 나는 이성을 좋아해. 그럼 이성애자. 나는 동성을 좋아해. 그럼 동성애자. 나는 이성도 좋고 동성도 좋아. 그러면 양성애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적 지향성은 뭐냐? 내가 누구에게 성적 대상자로 느끼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주관적 인식, 이것이 성적 지향성입니다. 그래서 성적 대상자로 보느냐 안 보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키예요. 자, 그러면 동성애자를 분류를 하는데 세 종류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강도에 따라서.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동성 상대에게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사회적으로 또는 성적인 이끌림을 느낀다. 그래서 이러한 감정을 받아들여서 스스로 동성애자라고 자기 정체화한 사람, 이런 사람을 이제 동성애자라고 할 수 있죠. 왜냐? 성적 이끌림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성 사람에게 정서적으로, 성적 또는 신체적으로 끌리는 그런 성적 지향성을 지닌 사람들이 성행동을 하는 사람, 즉 그런 사람을 동성애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행동을 했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사람들 중에는 한때는 동성애에 끌려가지고 성행동한 경우도 있지만 또 얼마 시간이 지나서는 뭐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든가 또는 주기적으로 동성 간의 성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동성애자인가 아닌가 확실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동성애자로서 삶을 사는데 나는 동성애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 살기 너무 힘들어. 이런 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진짜 동성애자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종류의 동성애자를 모두 포함하면 동성애 숫자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정체성을 가진 동성애자만 숫자로 포함하면 대폭 감소가 되죠. 그래서 동성애 삶에서 정말 벗어나기 어려워. 이런 사람들 숫자만 계산을 하면 동성애 숫자가 많이 줄어듭니다. 이제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어릴 때 잘못된 성관계를 한 번이라도 했다? 이럴 때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동성애자가 되기 쉬운데, 이렇게 성관계를 하게 되면 이성애자들 관계에서 생겨나는 성적 질병과는 너무 다르게 아주 다양한 성 관련 질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동성애끼리 성관계할 때는 반드시 고무장갑 끼고 해라. 이게 공식적인 주문이에요. 얼마나 병균이 많은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동성애자들의 집단을 LGBTQ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LGBTQ는 뭐의 약자인가? L은 레즈비안, 여성 동성애자, G는 게이, 남성 동성애자, B는 바이섹슈얼, 양성애자. 양성애자는 뭐죠? 동성도 하고 이성도 하고 성관계를. 제일 나빠요. 양성애자들 때문에, 바이섹슈얼 이 사람 때문에 이 여성들이 피해를 많이 봅니다. 그리고 T는 트랜스젠더, 성전환자죠. 그리고 Q는 퀴어, 괴이한 동성애자. 이렇게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성행동이 개입되면 동성애자로 이해할 수 있으나 성행동이 전혀 개입되지 않으면 건전한 동성 간의 우정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히 청소년들 간에 사춘기가 되면 또래 친구들, 동성끼리 좋아하는 감정이 확대되잖아요. 이때 나는 동성애자인가 봐. 나는 왜 이렇게 남자친구가 왜 이렇게 좋아?
그런 생각을 해서 내가 동성애자라고 착각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요. 남자친구가 아무리 좋지만 성행동을 하지 않는다 했을 때는 우정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건전한 동성 간의 우정이다. 그런데 성행동을 하고 싶다, 성관계를 하고 싶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동성애자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성지향성을 확립하도록 우정과 동성애를 식별하는 올바른 안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청소년기에 한 번이라도 동성끼리 학문 성행동을 한다든가 여자끼리 성행동을 한다면 이것을 유혹을 뿌리칠 수 있도록 잘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번 경험하면 이런 유혹을 뿌리치질 못해요. 그래서 동성애자가 되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성행동을 경험하지 않도록 우리는 건강한 우정 관계로서 맺어지도록 지도를 정확하게 해야 되겠고 성지향성을 올바르게 갖도록 우리가 교육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